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유럽 원전 200조 수주 잭팟의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여러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 원전 관련된 이슈는 2024년도에 반드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에서 수혜받을 종목군들을 먼저 공략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공략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영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9,360여 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셨고요.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원전 말고도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한 총 자료집을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해당 리포트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가 뭔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6월 달에 한수원이 루마니아와 2,600억 원 규모의 원전 3중 수소 제거 설비에 대한 수주가 진행이 됐죠. 그런데 사실 이 루마니아 이후에도 유럽 쪽에서 현재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등 팀 코리아는 지난 10월에 1200메가와트 시의 원전 한 기를 건설하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종 입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이 규모만 무려 8조 원이고요. 폴란드의 퐁트누프 원전 건설 2단계 사업에서도 한국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그리고 체코, 폴란드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영국에 대한 내용들까지 더해지면서 영국에 대한 시장 규모가 150조가 넘고요. 폴란드도 40조, 체코가 8조, 루마니아가 2,6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위에 있는 규모만 200조 규모예요. 거기다 더불어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등 유럽 쪽에서 현재 신규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이슈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부터 국가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번에 한국과 네덜란드에 대한 원전 이슈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서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하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반도체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 기업이 네덜란드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도 발언을 합니다. 즉 원전은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유럽에 있는 원전에 대한 수주에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와 함께 무탄소 에너지 역시 양프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분야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한국 수력 원자력과 네덜란드 경제기후 정책부 간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 기술 타당성 조사 MOU 등을 포함해서 19건의 계약 및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즉 앞으로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나올 텐데 이번에 제가 네덜란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그 전부터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원전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에 무탄소 에너지 협력 확대를 위해서 청정 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했죠. 지난 10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먼저 협력을 맺었고요. 지난달에 영국과 두 번째로 협력을 맺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국과 원전 산업을 협력하기 위해서 신규 원전 건설, 핵 연료, 원전 해체 등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고요. 원전은 현재 2021년도에 5.1기가와트시 정도의 원전 설비 용량을 2050년도까지 24기가와트시로 5배 늘리는 전략을 발표하고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국가입니다. 즉 앞으로 우리나라와 유럽 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영국 간의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원전 수주 쪽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상당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만 그런 게 아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24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죠. 이 정상회담에 대한 요청을 프랑스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가스관의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에너지에 대한 독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에 대한 독립을 핵심적인 에너지 확보 용도로 원전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반도체는 빠질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양국의 정상은 원전, 양자, 스마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 공감 및 협력 강화를 이야기했고요. 기후변화나 탈석탄화 및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대해서 양국 정상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전 쪽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국내 기업에 대한 수혜가 몇 가지가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만 이렇게 원전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은 신규 원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뿐만 아니라 사실 에너지에 대한 상당한 이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한 국가들은 대다수가 원전을 추진하고 있어요.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2032년 가동을 목표로 2.5기가와트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전기부 장관은 우리가 원자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가장 싸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에너지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원전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추진만 하고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는 거냐라는 우려감이 분명히 있었는데 남아공의 광물자원에너지부의 원자력 에너지 부국장은 새 발전소 입찰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며 에너지 규제 당국의 승인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앞으로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이 국가 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내년 1월에 한국과 영국의 FTA 개선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를 시작으로 영국의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원전 산업 대화체 가동에 주력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의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관이 신규 원전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간 원전 산업 대화체를 조속히 가동하겠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즉 내년 1월 달부터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앞으로 국가 단위로 원전을 계속해서 짓다 보니까 입찰 경쟁이 나올 텐데 우리나라에 대한 원전 경쟁력 자체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주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볼 때 국내 기업들의 주가에 대한 영향이 반드시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필수 요소로 원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쓰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면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를 무조건적으로 고집할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섞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시장이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나올 수 있는 지속 이슈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원전에 대한 지속 이슈가 뭐가 있냐?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원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상생관계라고 보는 게 맞아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CF연합이 지지 요청을 합니다. 정부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기업에 대해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 확대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CF연합 지지를 요청합니다. 이 CF연합이 뭐냐?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사용해야 되는 아리백을 대신해서 원자력 발전과 수소 등 다양한 CFE를 활용하자는 연합입니다. 양국 기업들은 뭐 여기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여러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넷제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의 민관 협력 및 공동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청정에너지 활용 촉진 및 청정전력 투자 확대를 위해서 양국 정부의 정책 지원을 건의합니다. 누가? 현재 미국 기업과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좋지만 그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지원도 해주고 정책적으로 어떠한 규제를 만들어줘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챗 GPT에서 즉 AI 산업에서 에너지에 대한 소비량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로 충당이 안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모두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 발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6월 미 최대 원전 운영사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로부터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구매했고요. 버지니아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만으로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가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완성이 됐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센터 전력 계획에서 소형 원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분야 전문가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채용하기까지 했는데 사실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되기까지의 시간이 분명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내용들은 시장에서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지속될 때 우리나라에 대한 경쟁력과 그 속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원전에 어떠한 경쟁력이 있냐? 한국 원전 경쟁력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수원이 전 세계의 ISMR 성공적으로 선보였죠. 한수원이 두바이 행사장에서 혁신형 SMR, 이게 ISMR입니다. 기술과 SMR 스마트 넷제로 시티 모델을 발표하는 론칭 세션을 성공리에 개최했습니다. ISMR이 에너지원이 될 SMR 스마트 넷제로 시티는 에너지 소비 비용을 최대 30%까지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속 가능한 도시를 뜻하고요. SMR을 포함해서 선진 원자력 기술은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전 세계 7억 7천만 명에게 청정 전력을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비용이 너무 올라갔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잠기면서 에너지 비용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탈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한번 시장에서 유행이 돌면서 원전이 멈추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한국 원자력 학회장은 우리나라의 꾸준한 원전 건설은 균형 잡힌 인적 자원과 공급망을 만들어냈고 넷제로를 위한 준비가 됐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탈원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원전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뛰어넘는 원자력 기술을 보유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였는데 지금 잠깐 탈원전으로 인해서 휘청하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원전에 대한 성장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 론칭 세션에서 인도네시아의 혁신형 SMR 도입을 위한 MOU까지 체결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한선은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발전 자회사인 누산타라 파워와 인도네시아의 혁신형 SMR 도입과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MOU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다가 혁신형 SMR 배치를 위한 경제, 기술성 공동기초 조사 등 원자력 분야의 기술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누산타라 파워가 뭐 하는 애들이냐? 인도네시아 전체 발전 용량의 4분의 1 이상, 약 28%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게 화력발전소예요. 그런데 이 화력발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청정 에너지원의 핵심으로 원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즉 원전을 채택하는 국가의 증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국내 원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원전 수출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미리 선점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원전 수혜주는 바로 BHI입니다. 얘는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시공 분야에서 오랜 업력 기반 높은 기술력과 관련 장비에 대한 해박한 이해도를 보유한 기업이고요. 원자력 발전소의 보조기기 사업의 선두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양한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력에 대한 원전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걸 다 떠나서 신한울 3호기, 4호기 수주가 내년 상반기에 본격화가 되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기대가 되는데 내년에 3천억 원 내외의 보조기기 물량 확보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하실 필요가 있고요. 해당 종목군들 미리 공략하셔서 2024년도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때 꼭 익절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원전 시장에 대한 흐름과 국내 시장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그 경쟁력 속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 AI에 대한 내용들, 로봇에 대한 내용들도 나는 꼭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해당 이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이 아이폰이신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이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돋보기 버튼 보이시죠? 돋보기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신 다음에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에 작동까지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겁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고요. 좌측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 그리고 약관 동의 확인 후에 가입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고요.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으면 가입하기 끝이 납니다.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적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우려 전혀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간단하게 기입하시고 안에 있는 컨텐츠들 모두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회원가입까지 끝났으면은 로그인하신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깃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공지사항 중에서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총 정리집
클릭하시면은 해당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이 자료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급등 추천주입니다. 단기간에 시세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제가 직접 정리해서 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해당 내용과 핵심 자료집을 모두 다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장전 급등 뉴스는 뭐 하는 거냐? 매일 시장에서 뉴스 나오죠. 그 중에서도 당일 핵심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제가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해당 장전급등 뉴스만 본다고 하셔도 오늘 시장에서 뭐가 주목받을지 어떠한 관련주가 주목받을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급등주 분석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 가능하신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종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